누군가 요구해서 하는 것은 심부름이지만 먼저 하는 거는 서비스잖아. 나한테도 당연하고 우리를 통해서 시설 관리를 맡기고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하게 하고 싶어. 반갑습니다. 영구명부동산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어. 그 강남 건물을 사려는데 음. 시설 관리가 걱정인 분들이 굉장히 그쵸.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은 시설 관리를 걱정한다면 거리가 멀리 있는 분들,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은데 내가 거리가 멀어. 그러면 뭐 하나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도 교통비지만 반나절은 걸린다고. 지방에서 왔다가 또 그거 보고 그거 고치는 사람이랑 약속 잡아서 만나고 그리고 나서 가려고 하면 반나절은 무조건 걸리고, 그렇게 한 번에서 해결이 말끔하게 되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리모컨에 배터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이 건물에 문제 있는 거는 뭐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만나서 수리를 했는데 그 수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냥 오케이 해서 이 사람이랑 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어떤 누수가 생겼어. 누수 수리하는 사람을 한 명만 검색해서 만나서 하기에는 불안하잖아. 그러면 1시에 누구, 2시에 누구, 3시에 누구 이렇게 만나서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더라도 또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약속 잡기가 어려워. 나는 반나절 안에 끝내야 돼. 근데 그 기술자들이 저 그 시간 기다렸다가 그때 갈게요 하고 다 시간을 맞춰서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처리가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2박 3일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즉시 해결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번거롭고 이 이동 시간이 있고 내가 적어도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들어간다는 게 있지만, 서울에 있거나 강남에 있는 사람도 다 놀질 않잖아. 본인 일을 하잖아. 일하는 와중에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마찬가지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좀 더 크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리고 괜찮은 그 수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도 사실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이거는 최근에 우리 집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걸 다 뜯어봤어. 근데 이제 여기에 욕조를 원래 있던 욕조에서 뭐 다른 욕조로 바꾸면서 이게 뭐 입수되는 거, 찬물이랑 뜨거운 물이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배관이 이렇게 좀 그 보온이 되는 이런 것들로 보양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럼 이제 플라스틱 관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러면 하나는 뜨거운 물, 하나는 찬물이야. 그러면 찬물은 결로가 생길 거 아니야. 배관이 얇으면. 겨울 같은데 엄청 추울 때 실내는 따뜻하잖아. 근데 물은 엄청 차갑단 말이야. 그럼 얘가 결로가 생겨. 이 관 주위로 물이 맺힌단 말이야. 옆에 또 뜨거운 물이 흘러. 그러면 더 맺히겠지.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을까? 아니, 거기서 결로가 생겨가지고 물이 흐르고 막 그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이걸 당연히 싸놨어야지. 그걸 안 싸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뜯어가지고 다 쌌단 말이야. 그러면서 생각해봐. A급은 그럴 걸 미리 알아.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 그럼 문제가 안 생겨. 누군가는 해놨어. 해놓고 나서 3개월, 6개월 뒤에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거는 이 건물 주인은 이게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뜯어봐야 돼. 처음 시설부터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 수리해서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단 당장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판별하는 거는 해봐야 알아. 우리가 미용실 갈 때도 여러 사람 머리 한 거 보고 잘하겠네 했는데 가서 했는데 뭐지? 이런 경우 있잖아. 그냥 뭐 우리가 사서 쓰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그런 것들은 직접 해봐야 아는데 이 수리하는 분들도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찾아서 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정말 해본 분들이라면 더 진짜 이거 그것 때문에 불편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 안 한 분들이라면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지금 현재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보통 건물을 관리한다면 본인이 직접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주변 부동산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회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경우 많은 경우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괜찮은 업자들을 찾는 과정을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 괜찮은 사람 찾기가 어렵고 그 괜찮은 사람의 비율이 낮아. 다 잘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 괜찮은 사람 찾았다면 그분이랑 계속 가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계속 찾고 있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 그리고 또 동네 부동산에서 할 때도 이것과 비슷해. 그리고 이제 관리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 관리업체들이 조금 이게 또 천차만별이야. 그러니까 관리업체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것 같지만 이게 안 그런 경우도 꽤 있어. 왜냐면은 내가 받는 관리 비용은 얼마인데 요 간단한 거를 수리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수익과 직결되니까. 근데 뭔가 하나 간단한 수리야. 근데 이 간단한 수리라고 하더라도 출장을 오면 비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건물 주인한테 그거를 이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내년에 또 일어난다고 해서 나한테 책임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말 제대로 하는 데도 있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어. 건물의 어떤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주는 곳에 맡기고 있지 않는 이상 건물의 시설 관리에 미흡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시설 관리가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들이 있나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누수나 결로가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되면서 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벽이 까진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뭐 흠이 생기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게 내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미화적인 문제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미화적인 거는 완전 새 것처럼 유지되는 걸 난 추구해. 근데 완전 새 것처럼 되려면 어느 한 부분이 좀 문제 있다면 이 3면이나 4면을 다 갈아야 되거든.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그렇지만 관리한 곳은 그 부분이라도 내지는 그 면이라도 뭔가 새로 칠한다던가 뭔가를 하지.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된 건물 가보면 계단에 신주라고 있어. 계단 끝에 금색으로 돼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해놓은 건물이면 지금 보통 20년 넘었거든? 그런 건물 중에도 그 신주가 완전 반짝반짝한 건물들이 있거든? 새 것처럼. 그러면 그 건물들은 화장실 가도 그래. 공용 부분 관리가 아주 다 잘 돼 있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새 것처럼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기능적인 문제도 없으면서 청결함까지 같이 갖춘 건물들이 있단 말이야. 난 그게 건물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건물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그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시간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둘 다가 들어가.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관리업체에 비용을 좀 많이 주고 한다던가 아니면 수리하는 곳에 비용을 좀 충분히 주면서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비용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시간적으로 해결하는 거. 내가 계속 가서 보고 내가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이지. 예를 들면 자동차로 보면 차가 더러워. 새 차 맡기면 돼. 잘하려면 디테일링 맡기면 돼. 금액이 비싸. 그렇지만 만족해. 청결도는. 근데 나는 몸으로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유튜브 보면서 세차하는 방법 다 알아가지고 하면 돼. 그럼 두 개가 비슷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내가 힘이 들고 이제 돈이 힘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가 섞으려면 가끔은 이렇게 하고 가끔은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건물 관리도 내가 그런 곳에 비용을 주고 하던가 아니면 내가 익히던가 아니면 내가 괜찮은 업체를 좀 비교 견적 계속 해가면서 찾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건물 관리가 이렇게 힘든데 연보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기존에는 그런 여러 수리하는 업체들을 이제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수리를 했었어.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 관리를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관리, 뭐 400호실이 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 있는 빈도들이 건물 한두 개 갖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일이 많이 나올 거지. 그러면 그 업체들에서도 우리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먼저 대응을 해주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단가 차이도 나고 1년에 한 번 고치는 사람이랑 1년에 100번 고치는 사람이랑 단가가 다를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떨 때는 꼭 좀 서비스로 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실비로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가 났다 이러면은 우리 거를 먼저 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어. 근데 지금은 아예 그 수리하는 경력을 40년 넘게 갖고 있는 분을
직원으로 스카웃을 했지. 그래서 지금 방식이랑 과거 방식이랑 비교를 한다면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뭔가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봐. 그리고 나서 그 업체에 연락을 해. 필요한 업체. 그럼 필요한 업체가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준비하고 수리하고 3일에서 5일은 걸리지.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겼어? 그 반장님이 바로 가. 필요한 거 써서 바로 수리. 훨씬 더 빨라졌고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줄어들었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은 이거야. 명선 반장님이 수리를 하시는 범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영선 반장님 경력이 그냥 이제 수리만 해온 게 아니라 건축도 했었고 수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전반적인 걸 대부분 할 줄 알아요. 웬만한 잔잔한 것들은 다 즉시 대처가 되고 아주 뭐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외부 업체가 필요하지만 건물에서 일어나는 한 95% 이상의 어떤 수리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아. 마음이 너무 편하고 든든하고 어디가 계속 조금씩 아프거나 늘 아픈 곳이 조금씩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다니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병원에 가서 고치고 또 어디가 아프면 또 유명한 병원 찾아보고 먹는 거 찾아보고 파스 찾아보고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친한 병원이 생겼어. 그러면 그 친한 병원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가면 조금 대우해주고 뭐 이런 거 아플 일이 없어. 근데 진짜 심각한 병은 큰 병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근데 그 큰 병원에도 본인이 아는 분들이 다 있어서 가서 뭐 이렇게 설명 필요 없이 가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정도야. 그러면 이제 너무 좋다 생각할 거야. 내가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든든하고 너무 막 좋다는 게 그런 기분이라서 내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야. 이제 근로자를 늘리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더 부담이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이진 않으셨나요? 나는 그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건비를 줄이는 게 CEO의 고민이라고 생각지 않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하고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한 분들이 편안하게 건물을 갖고 유지하고 그리고 월세를 잘 받게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그게 우리의 핵심인데 핵심에 아끼면 남는 게 없지. 그냥 여기저기나 비슷한 곳밖에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당연히 해야지.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야. 연비를 늘리는 연구개발은 당연히 해야지. 그게 우리 핵심이잖아. 그 핵심에 당연히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다른 데도 혹시 저희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까요? 하는 데가 있다면 벌써 알려지거나 이 영상을 보고 본인들도 한다고 하겠지. 보통 직접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없는 거고 임대 관리 회사 중에서도 중소업체는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어. 뭐 수리하는 업체에서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임대 관리 이렇게 우리처럼 하는 곳 중에 그런 분들이 상주하고 있다? 난 못 들어봤어 사실은. 저희 영선 반장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가시면 소개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경력을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려면 이게 꽤 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이제 건물들이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날 텐데 맞아. 그러면은 반장님 한 분 갖고는 또 안 되시잖아요. 계속 늘어나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외주를 줄 때는 이게 뭐 계속 이제 뭐 하자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거를 커버를 하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지만은 반장님이 계속 계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장님께서 월급을 주시면서 상주를 시키는 거잖아요. 고정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지. 그때는 1대1로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쭉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실비보험 들었어? 왜? 1년 동안 안 아플 수도 있잖아. 나중에 큰 돈 들까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편하지. 어떤 병이 내가 생기더라도 보장이 되니까. 내 마음이 그래. 그거에 지불하는 비용이야.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어? 그래도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이거 안정감. 또 하나는 뭐냐면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입자들 불평이 생기겠지? 즉시 대응이 안 되면 이 임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거를 즉시 대응해 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안정감을 임차인도 똑같이 느끼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뭔 문제가 생겼어. 근데 즉시 와서 해줘. 뭐지?
다른 데서 임차를 쓰다가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얘기했는데 대응하는 시간과 방식이랑 이곳에 와서 그 방식을 똑같이 겪어보면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여긴 바로 뭔가를 해주네? 물론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 처음 이 경험을 했어.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또 비슷한 경험을 했어. 다른 데 가서 또 문제가 생겨서 뭔가를 했더니 완전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 여기가 확실한 데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시설 관리를 맡기고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 마음이 안정감이 들겠지.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예를 들면 문제라는 게 생기고 나서의 대응도 있지만 생기기 전에 사전 방지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것까지 할 수 있겠지. 주치의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먹고 자다 보면은 6개월 뒤에는 많이 아프겠는데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식습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고 지도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아픈 것도 방지하게 되겠지. 우리가 그 정도까지 신경을 쓰게 될 거 아니야. 현재도 그 정도로 신경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하겠지. 미리미리. 예를 들면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뭐 어떤 빈민가에 차를 세워놨어. 그 차를 사람들이 막 훼손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쟀어. 뭐 한 달이라고 쳐. 근데 어떤 차를 세워놓고 창문만 깨놨어. 똑같은 차인데 얘는 한 달 걸렸는데 얘는 일주일 만에 완전 차가 폐차가 됐어. 그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막 대하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어. 그거를 일주일 한 달 방치하고 나서 수리 비용과 즉시 했을 때 수리 비용 또 차이가 나. 영역이 더 넓어져. 미리 해야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나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리고 더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전 비용 때문에 지금 영선 반장님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임대 관리를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신청하실 분들 비용이 더 비싸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렇게 되지. 예를 들면 공동구매라고 치면 하나 사면 100만 원이야. 100개 사면 90만 원일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90만 원에 판다고 해서 판매자가 손해보는 건 아니지. 싸게 팔면서 거기도 득이고 사는 사람도 득이잖아. 우리는 기존의 비용과 비슷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리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케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거나 할 수가 없지. 현재 영선 반장님이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치. 빌딩 관리를 하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더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소망이. 그거는 선 좋지.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일어나서 해결을 즉시 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선 좋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갔어. 그러면 고칠 것만 고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칠 걸 고치면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여기 앞으로 어느 시점엔 뭐뭐뭐 해야 된다까지 알고 있고 그 시점에 그걸 하는 거지. 누군가 요구해서 하는 것은 심부름이지만 먼저 하는 거는 서비스잖아. 난 그 먼저 응대하는 걸 원해.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당연하게 하고 싶어. 이걸 당연하게, 나한테도 당연하고 우리를 통해서 시설 관리를 맡기고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하게 하고 싶어. 그분들이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해주는 곳이잖아. 물론 한 번에 몰리면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그 어떤 곳보다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조치를 한다. 이게 상식이 되게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거고, 이 시작을 한 거는 난 이걸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지. 잠깐만 요것만 하고 아니면 뭐 이럴 생각으로 한 건 아니야. 훨씬 더 이걸 강화하고 싶어.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건물이 뭐 오래됐든 뭐 신축이든 상관없이 우리 시설 관리를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임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저희 설명글에 링크 해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한번 문의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내지는 갖고 있으면서도 시설 관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해드린 방법,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설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괜찮은 사람들만 찾는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확실한 임대 관리 회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또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